네, 자유한국당이 약 200건의 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어제 본회의가 무산됐습니다. 민주당은 유치원 3법, 민식이법 등 민생 법안의 발목을 잡은 이례적인 폭거라고 반발했는데 연말 정국이 다시 거센 경랑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전문가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그리고 장성욱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전해드린 대로 한국당이 의원총회를 열고 정기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10일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기로 일단 결정을 했습니다. 지난 2016년에 민주당이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여야 간 공수가 아예 바뀐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때랑은 좀 다르죠. 그때는 사실 어찌 보면 특정 한 개의 법안이었고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정해져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필리버스터 얘기 나왔었습니다. 지난번에 아마 수요일 날인가요? 유승민 전 대표가 황교안 대표 그 단식 농성장에 갔을 때 패스트트랙 연대하자 이러면서 필리버스터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필리버스터 예상은 했지만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아마 이 민생 법안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하면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해 왔는데 이 민생 법안은 사실은 대부분 쟁점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지 않겠냐 했는데 좀 기습적으로 신청했다라고 아마 대부분 보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민주당 쪽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교수께서는 이 상황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야당으로서는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하고 검경 수사권조정이라는 검찰 개혁안 이거에 대해서 양보할 수 없고 그리고 당 대표가 지금 8일 동안 단식 투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내부적인 어떤 전투력이 상당히 최고 극대화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유치원 3법이라든가 민식이법 이런 것들과 관련된 민생 입법 이런 것들은 사전적으로 처리를 해주고 그리고 쟁점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 하는 것이 사실은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기는 상당히 정상적인 그런 어떤 국회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싶은데 급작스럽게 한국당에서 이 필리버스터를 들고 나왔기 때문에 집권 여당도 상당히 지금 당혹스러운 그런 분위기고 결국은 민생이 여야의 책임이지만 결국은 이것을 성과를 못 낸다면 집권 여당이 일정 부분 책임이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거에 대한 비판적인 강도도 야당을 향할 가능성도 크지만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지금 집권 여당이 상당히 좀 당혹스러운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회의의 모든 안건에 대해서 일단 필리버스터를 상정을 했습니다. 일단 199개 법안이 상정이 돼 있었는데요. 민생 법안을 볼모로 잡으면서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제 강행한 배경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대상 법안이 많을수록 토론을 길게 이끌어갈 수 있기 그것도 때문이겠죠. 있고요. 아마 이 필리버스터를 하면 아마 지금 최대 목표는 선거법 상정을 저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월 3일 아마 동시에 예산안이라든지 아니면 선거법, 공수처법들이 동시에 상정될 걸로 예상돼 있었기 때문에 12월 3일에 그걸 상정을 막기 위한 걸로 보거든요. 근데 아마 저는 이번에 그 민생 법안 특히 이제 유치원 3법도 있지만 이 민식 이름은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어린 아이들 안전과 관련된 법인데 이걸 볼모로 잡고 선거법을 협상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많은 국민들이나 많은 엄마들 특히 부모들이 굉장히 여론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여론의 안 좋을 거를 감수하고서 결국은 선거법 상정을 막기 위해서 아마 저는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보면 이 민생 법안을 볼모로 잡았다 이거 자체가 프레임을 씌운 것이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 이유를 봤더니 민식이법 선처리 제안에도 필리버스터를 취소하지 않으면 본회의를 열지 않겠다고 한 민주당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 발언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다르고 다르고 여당 말 다르고 야당 말 다르고 지금은 여야가 서로 믿지 못하는 상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본회의를 열어주면 바로 필리버스터가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는 바로 하면 앞으로 아무것도 처리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당 입장에서는 이런 민생 입법을 볼모로 해서 지금 정치 투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비난할 수밖에 없고 한국당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민생을 외면하는 정당은 살아남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의장이 그리고 민주당이 본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열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민생 입법 처리를 못하는 것이지 우리는 민생 입법에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그런 자세가 되어 있다. 말을 들으면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뒤집어 봐도
다 의미하는 바는 똑같은데 다만 쟁점 법안을 서로 강행하고 그리고 막고자 하는 두 어떤 진영 간에 한국당과 민주당 진영 간에 지금 격렬하게 충돌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꿈과 해몽이 다른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예. 사실은 이제 어제 상황을 보면 이제 국회에 예정돼 있었어요. 이렇게 민생법안 처리하기로 예정돼 예. 있었는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20-30분 전에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모든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 신청한다.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얘기했습니다.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우리가 민식법들을 통과시켜 줄 수 있다 이랬단 예. 말이죠. 결국은 모든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 신청한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선거법과 이 민식이 어린이 안전에 대한 법을 연결시켰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조건으로 내건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부모들이 기자회견 하지 않았습니까? 왜 네. 우리 아이들의 생명에 대한 이 법을 조건으로 내세우느냐. 네, 네. 그러니까 예. 이게 지금 말씀처럼 뭐 여도 잘못했고 야도 잘못한 문제가 아니라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런 조건을 내걸면서 필리버스터 신청했기 때문에 사실 이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원래 예정된 대로 만약에 어제 그냥 정의표 열어가지고 민의법안 통과하고 이 뭐 유치원 3법이라든지 뭐 민식이법은 다 통과했으면 아무 문제 예.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근데 이 선거법과 이 어린이 안전법을 연계시킨 것에 대한 굉장히 여론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말을 싹 바꾸고 있죠. 어떻게 바꾸고 있냐? 민주당이 국회를 안 열어서 그렇다.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은 아마 바보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네.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필리버스터는 법안 저지 마지막 수단이나 결국에는 종국의 대책은 될 수 없다고 했는데요. 결국에는 민주당이 더 많은 카드를 준 셈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예. 나중에 뭐 과반 의석을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 민주당이 지금 전략적으로 이것을 표를 모아야 돼야만이 이것이 이제 통과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홍준표 대표의 이런 말은 지난번에 2016년이죠. 민주당이 테러 방지법과 관련한 그래서 필리버스터를 해서 총 192시간 27분, 8일 27분. 그래서 3월 2일까지 그때 당시에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는데 예. 그때 중단하면 바로 임시회를 열어서 표결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때는 민주당이 소수당이었기 때문에 뭐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상황이 다른 것이 아닌가. 선거법도 그렇고 검경 수사권 조정 사법 개혁안도 그렇고 일단은 과반을 지금 민주당에서 이것을 확실하게 확보를 해 놓아야 되는데 예. 만약에 필리버스터 끝나서 바로 임시회를 열어서 표결 처리가 당연히 이제 되는데 그럼 표결 처리가 됐을 때 이것이 100% 통과될 거냐 그것까지는 이제 아직 좀 두고 봐야 된다고 봅니다. 또 이제 선거법은 뭐 차후에 부의를 한다고 얘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원들이 이해관계 상당히 지금 치열하게 지금 이렇게 접목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물론 2010년 그 테러방지법 통과 때 필리버스터와 지금의 필리버스터는 약간의 상황적인 차이는 국회에서 의석 분포가 약간 애매한 상황으로 지금 가 있기 예. 때문에 이것만 아니면은 뭐 민주당도 자신 있게 지금 뭐 밀어붙일 텐데 그런 것들이 아니고 야권 내에서도 상당히 이거와 관련돼서 한국당을 제외한 야권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찬반이 약간은 지금 뒤섞여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약간 그때 당시와 지금이랑 좀 다른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앞서도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기습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한 네네. 30분 전에 본회의 개최되기 30분 네네. 전에 뭐 필리버스터 강행하겠다 이렇게 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금 더 당황스러울 것 같기도 한데 지금 당장 이를 막기 위해선 제적 인원의 5분의 3 이상 그러니까 그렇죠. 177명이 돼야 되는데 민주당 뭐 129석에 정의당 민주평화당 해도 139석밖에 되지 않아서 지금 뭐 최선의 대응 방식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저는 아마 이제 저희 당에서도 가능하면 가장 사실은 한국당이 믿고 있던 카드는 선거법인데 선거는 룰인데 룰에 대한 거는 그래도 합의를 해야 되지 않냐라는 거였어요. 저희 네. 뭐 당도 어쨌든 최대한 합의를 하겠다라는 입장에 대해 협상을 해왔던 건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5분의 3을 해서 이거를 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네네. 그렇다 그러면 아마 4+1을 복원해서 결국은 지금 가장 신경 썼던 게 사실은 어찌 보면 선거법을 강행 처리했을 때 여론의 악화를 가장 우려했던 것인데 지금처럼 한국당이 만약에 이 민생법이라든지 어린이 안전에 대한 법들조차도 만약에 필리버스터로 저지한다 그러면 저는 아마 충분히 여론은 한국당에 뭐 아주 비판적으로 갈 거라고 보고요. 그렇다 그러면 다시 이제 4+1을 복원해서 저는 아마 이 뭐 예산안은 뭐 자동 상정되니까 문제 없는데 민생 법안도 저는 아마 끝까지 한국당이 막지 못할 거라고 봐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정기국회 10일까지 끝나고 임시국회 열어서 상정하고 그다음에 필리버스터 하면 또 임시국회 끝나서 다시 상정하고 어찌 보면 정기국회 이후에 임시국회를 단기간에 여러 번 열면서 필리버스터 끝나면 그다음에 상정하고 이러면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 아마 임시국회를 계속 열고 그다음에 4+1을 복원해서 원칙대로 처리하는 그런 데서 제가 보기엔 아마 여론에 대한 부담은 많이 좀 줄어든 게 아닌가. 네. 한국당이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는 황교안 대표의 단식과도 무관치 않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분의 이번 단식 투쟁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글쎄 단식이라는 것이 예. 우리의 어떤 우리 정치의 극한 투쟁 방식의 하나로서 근데 사실은 이 단식이라는 것이 과거의 민주화 운동 그 당시에 지금 21세기 말고 사실은 21세기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소수당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를 황교안 대표가 너무 저는 일찍 이런 것들을 지금 단행을 했지 않았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고 네. 물론 이걸 함으로써 황교안 대표가 물론 잃은 것도 있지만 얻은 것도 없지는 않다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 가지 당내 여러 가지 분란에 대해서 일단은 어떤 당 대표로서의 어떤 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당히 세운 측면이 있고 그리고 지금 선거법과 여러 가지 사법개혁 이거 안에 대해서 패스트트랙 전국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전체 진영을 결집시키는 일적인 효과는 있지만 그러나 정치는 결국은 생물이고 예. 여당과 야당이 서로 타협과 대화와 타협을 통한 어떤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나 이런 것들을 단식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집권 여당이라든가 대통령한테 양보하는 것을 이제 요구하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보기는 안 좋다. 다만 집권 여당이라든가 대통령 청와대도 마찬가지로 제1야당인 한국당에 대한 여러 가지 물론 토론을 한다고는 그동안 했지만 토론의 결과가 타협의 결과가 나오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을 서로 보면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이런 단식을 통해서 정치권이 국민들한테 그만큼 더 실망을 주는 그런 단면적인 모습을 보여줬다고 봅니다. 네. 예, 자유한국당이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 어떻게 네. 보셨어요? 저도 비슷하게 보는데요. 왜냐하면 사실은 황교안 대표 단식할 때도 이제 어떤 언론사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부정적인 여론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단식 농성이라는 게 최후의 수단이긴 하지만 그 당시 상황이 예를 들어서 굉장히 여론이 들끓고 굉장히 안 된다든지 이런 상황이 아니라 약간 뜬금없다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당 내용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물론 이제 지소미아는 이렇게 됐습니다만 두 가지 내걸었던 거 결국은 선거법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공수처도 있지만 선거법 문제였는데 사실은 이 단식 농성이 약간 어찌 보면 조금 더 오래 갈 거로 생각했는데 예. 좀 일찍 끝난 면이 있어요. 네. 오래 하냐 적게 하냐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러면서 저는 아마 당내 이게 좀 강경책이 더 나온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 지금 필리버스터 문제도 제가 보기에는 상정 이후에 했어도 오히려 더 이슈화가 될 것 같은데 지금처럼 이 공수처법, 선거법이라는 이게 상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꺼내 들으면서 저는 오히려 단식 때보다 여론은 더 안 좋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당내 결속은 모르겠지만 결국은 총선을 앞두면 중도층이라든지 아니면 좀 젊은 사람들 아니면 엄마들 이런 분들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아마 제가 보기엔 특히 젊은 엄마들이 이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문제를 필리버스터로 막았다. 네. 제가 보기에 이거 부분은 굉장히 선거를 앞두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패착이라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주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 어제 국회 운영위에서 청와대 하명 수사, 감찰 중단 의혹을 놓고 공방이 또 많이 벌어졌습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일단 조목조목 반박하긴 했는데 네. 어제 운영이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어제 운영위도 있었지만요. 어제 뉴스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울산 시장과 관련된 게 이제 언론에 몇 개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의 동생과 아마 비서실장이 어떤 건설을 레미콘 업체에 관련된 분이 이제 진정을 했다. 근데 이분이 진정을 보니까 검찰에도 하고 청와대도 하고 그다음에 민주당에도 하고 했어요. 여러 번 진정을 해서 사실은 어찌 보면 내용은 이게 만약에 청와대만 진정해서 청와대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한 게 아니라 이분이 진정을 여러 군데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마 청와대에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첩보 보고서를 형태로 해서 경찰을 통해서 넘어간 거라서 아마 실체가 없는 건 아니었다. 네. 그리고 아마 이걸 청와대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한 건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민원을 계속 제기하는 분이 있었다. 그리고 어제 뉴스 보도에 의하면 울산 검찰에도 이거를 비슷한 시기에 2011년 11월경에
내사를 하고 있었다. 네네. 근데 경찰에서 수사를 하니까 내사를 중단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하명 수사가 되려면 청와대에서 인지를 해가지고 청와대에서 어떤 자료를 수집해가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이걸 수사해라 이렇게 내려야 되는데 그 수사의 동기 자체가 이 민원 2분, 그러니까 이분 민원 제기한 분 여러 군데 제기한 분이 있어서 제가 보기에 하명 수사라 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은가라고 보입니다. 예, 이런 가운데 두 사건 모두 핵심의 키맨으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떠올랐습니다. 별도의 감찰반을 이제 가동한 정황이 포착이 됐는데 여기서 궁금한 점은 이 민정비서관의 역할이 정확히 뭔지도 궁금하거든요. 민정비서관은 뭐 민정수석을 보좌 하면서 네. 사실은 민정실이라는 것이 대통령 친인척 그리고 대통령과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뭐 범죄 혐의 예. 수집이라든가 제보라든가 이런 것을 처리하는 그런 어떤 업무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울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지금 핵심이 이제 울산시장 건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경우를 봤을 때 이것은 대통령 친인척이라든가 대통령과 관련된 그런 직위는 아니다. 물론 예. 뭐 공직자지만 그런 상황에서 지금 백원우 민정비서관 이름이 지금 계속 거명이 되고 있고 네. 물론 이것이 어떤 첩보가 들어와서 그냥 가공을 하지 않고 바로 전달을 하면 괜찮은데 민정비서관 민정팀이라는 말이 지금 또 새롭게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이런 첩보를 스스로 자가적으로 이것을 가공을 해서 첩보를 예. 제작해서 다시 전달하면 이것은 민정비서관, 민정실의 역할을 상당히 벗어나는 이것은 상당히 중대한 범죄 혐의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핵심입니다. 핵심은 이것을 첩보를 받아서 그냥 이첩이나 이관했냐. 이거 첫 번째고 아니면 이런 첩보를 스스로 가공해서 뭐 하명 수사를 했냐. 이런 것들은 이제 직권남용 이런 뭐까지 이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상당히 큰 휘발성 있는 그런 소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네. 예, 노 실장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했는데 네네. 어떻게 보셨어요? 결국 이제 두 가지 정도였던 것 같은데요. 지금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이제 민정비서관 밑에 별도의 감찰팀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보는데 지금 원장님 말씀처럼 민정비서관의 역할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대통령 친인척 관리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민심 동향을 보고하는 게 있습니다. 민심 동향이라는 게 단순히 뭐 언론 보도 이런 것도 있지만 정보 수집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감찰팀이 있어요, 거기에.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있는 팀이었고 지금 아마 노영민 시장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그런 그 제보 같은 거는 이제 민정비서관한테 들어왔다. 그런데 그거를 반부패 비서관한테 인계했다. 그러니까 반부패 비서관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청와대, 그러니까 울산시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청와대 감찰 대상은 아니에요. 하지만 반부패 비서관 그 영역 안에 들어옵니다. 공직자 이 관리 어쨌든 공직자라든지 이런 분들의 부패 문제를 하는 거니까요. 그걸로 넘겨줘서 반부패 비서실에서 경찰로 넘겨줬다. 이러면 제가 보기에 정상적인 절차예요. 근데 지금 말씀처럼 이제 거기서 예를 들어서 어떤 조사가 들어가서 아니면 어떤 뭐 자료를 가공해서 근데 그 자료 가공이라는 것도요. 예를 들어서 그분의 얘기를 들어서 이분이 이런 예를 들어 보통 저희도 민원이라든지 진정 오면 막 써갖고 옵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거든요. 이분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요령해서 이분이 주로 문제 삼는 게 누구에 대한 어떤 혐의를 문제 삼는 겁니다. 이 정도는 제가 보기에 가공이 아니에요. 그 정도는 이제 정리하는 거지. 왜냐하면 그래야 경찰에서도 수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실제로 가서 뭐 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을 뭐 한다든지 그 정도 되면 약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지금 내는 걸 보면 이 가공이라는 게 약간 정리한 정도 수준인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서 제가 보기에 뭐 하명 수사로 보기는 좀 곤란하지 않은가 봅니다. 네. 어쨌든 지금 뭐 감찰 부모나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서 민정수석실이 계속 거론이 되고 이쪽으로 집중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동안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약간 지지부진하다 이런 얘기도 나왔던 만큼 이런 부분으로 해서 검찰의 칼끝이 다시 조국 전 장관으로 향하게 될 가능성이나 앞으로의 추후 파장이랄까요? 앞으로는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뭐 저희도 좀 걱정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사실은 조국 전 장관 수사 거의 끝난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었는데 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뭐 다른 쪽으로 돌려서 수사한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이게 계속 나오던 얘기거든요. 이재수 전 시장 얘기도 전 부시장 얘기도 나오던 얘기고 지금 감찰무마 얘기도 나오던 얘기인데 네. 결국 이제 세 갈래로 되는 거잖아요. 가족 수사에 대한 거는 뭐 일단 약간 홀드돼 있는 상태인데 지금 감찰무마 그다음에 이제 뭐 하명 수사 논란이 있는데 저희 당으로서는 사실은 이게 거의 끝나가는 상황으로 알았는데 지금 이제 총선 국면으로 넘어가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수사가 시작되는 걸로 보면
이 조국 장관 가족 수사도 한 2-3달 갔거든요. 근데 이 수사도 금방 안 끝날 것 같고 그렇다 보면 이게 사실은 2월, 3월 가면은 거의 이제 총선으로 넘어가는데 총선에까지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게 사실은 뭐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우려가 사실상 있는데 어쨌든 뭐 수사는 수사고 뭐 선거는 선거지만 검찰이 만약에 수사를 한다 그러면 조속히 빨리 해서 결론을 내는 게 맞다. 지금 울산시장 문제도 이게 당시 선거 당시에 수사를 했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조국 장관이 직접 출마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저희 당 입장에서는 이게 수사가 계속되고 뭐 선거 과정에도 계속 수사 결과 발표되고 이러면 선거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러면 검찰도 그런 부분은 좀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뭐 소환 조사를 이제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는데 이 수사 결과에 따라서 조국 전 장관을 소환하지 않냐. 제가 일각에 보면은 뭐 조국 장관까지 이것이 확대가 되면 민주당 여당 입장에서 상당히 총선의 악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 사안이라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청와대라든가 지금 집권 여당 민주당에서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이거에 대해서 일정 부분 충분히 소명해서 여기에 일트락되는 것을 상당히 바라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장성국 건국대 행정대학원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